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산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센터장을 하고 있는 안지석입니다. 예, 지금 상당히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사업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가 만들어진 것도 굉장히 얼마나 열정적인 마음이 있어서 이게 가능한가라는 것을 감히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경산시 도시재생 사업을 먼저 말씀을 올리기 전에 저희가 지금 어떤 형태로 제가 이 자리에 와 있는지를 간단하게 말씀을 올리고 본 말씀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대구 경북 공공창의연구원이라고 국토부 산하 도시재생 사업을 목적 사업으로 하고 있는 법인입니다. 저는 연구원이고요. 작년도 6월부터 저희들이 도시재생 경산시로부터 도시재생 센터 위탁 사업을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연구원은 작년도에 대구시와 함께 다양한 사업을 또 진행을 했고요. 대구 동부 도시재생 지원센터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우진군 활성화 계획을 수립을 한다든지 아니면 대구에 있는 북구, 서구, 수성구와 저희가 남북 빼놓고는 저희가 사업을 다 같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러버넌스 사업은 저희가 동부 도시재생 지원센터와 경산시 도시재생 지원센터가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 안에 제가 지금 경산시 도시재생 지원센터에만 집중을 하고 있고요. 이 사업이 두 개의 경산시는 사업으로서 진행이 되고 있어서 지금부터 저희들이 2019년도 6월부터 저희들이 진행했던 내용들과 그 전에 경산시가 어떻게 준비되어 있고 그리고 그 전에 센터가 어떤 업적을 만들었는지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의 내용을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발표는 두 가지 타입으로 저희들이 말씀을 전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사업 파트와 하나는 거버넌스 파트가 되겠습니다. 국토부가 도시재생 사업을 평가를 할 때 크게 관점을 두 가지로 나누고 합니다. 이게 사업이라는 용어와 거버넌스라는 용어를 갖고 시작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거버넌스라는 용어에서부터 먼저 주민들이 어떤 활동을 통해가지고 사업으로 이루어졌는가를 하는 원리로서 설명을 하게 되는데 오늘은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하시는 사업에 먼저 시작을 하고요. 그 뒤에 센터가 거버넌스는 어떻게 구축을 하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가 앵글 이 자리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경산시는 크게 7개의 사업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도시재생 사업은 국가 사업으로서 미리 5년 전에 계획을 잡습니다. 도시계획은 10년 단위로 하고요. 전략계획은 5년 단위로 계획을 잡아서 추정을 끌어 나갑니다. 경산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하면서 경산시는 도시재생 전략계획 안에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지역을 거점별로 먼저 계획을 잡습니다. 그 사업 내용에서 현재 지금 재생 전략 안에 7개 사업이 지금 순서대로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가운데에 2018년도부터 사업이 선정되는 게 2개가 있다는 겁니다. 그 선정 사업이 지금 여러분 보시다시피 지금 현재 2개의 지역이 경산시 남천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경산 역전마을에 나타나는 르네상스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가 서상동에 있는 서상길 경년문화마을 사업이라는 것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전 르네상스 사업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2018년도부터 2021년까지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일 처음에 이루어졌던 경산시의 사업이고요. 이 사업 안에 성격 자체는 주거지 재생령이라는 하는 말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거지 재생령이라는 하는 말과 다른 말이 있느냐? 크게 사업은 우리 동네 살리기, 주거지 재생령, 일반 건립령, 경제 활성화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요. 용어는 어쨌든 간에 현재 지금 진행하고 있는 주거지 재생령 사업이다. 요거는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사업들을 주민들에게 복지로서 돌려드리는 사업이 중심이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의 생산 목표가 어떤 식으로 지금 현재 활성화 계획이 담겨져 있었느냐, 참여 주민이 얼마나 많이 관심을 갖고 함께 하시느냐 하는 거와, 그리고 여기에 하면서 교육이라든지 다양한 이 사업을 위해서 주민들이 이해를 해야 되는 것들은 어떤 식으로 참여를 하고 있느냐라는 것들입니다. 두 번째로, 그럼 그러한 분들이 그 지역에 사시면서 어떤 식의 주거 환경이 개선이 될 수 있는가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대표적인 사업이 사실은 쪽방촌 정비 사업이라는 게 있고요. 자율주택 정비 사업, 혹은 가로주택 정비 사업, 주택 정비와 관련된 내용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가 가운데서 주민들이 가장 요즘 들어 핫한 이슈가 됩니다. 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개 사업이 활성화를 통해 가지고 좀 주민들에게 복지나 혜택으로서 돌아왔으면 좋겠다라는 게 사업의 중심에 방점이 찍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요게 지금 전체적인 구성도가 되겠습니다. 경산의 역전마을 르네상스 사업의 그 전체적인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간단하게 이해를 돕고자 그림으로서 표현한 종합 구성도입니다. 현재 이 사업은 변경 전과 변경 후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이 사업을 처음에 진행을 할 때에 땅을 다 산업화할 수가 없고 그냥 구두적으로 요 지역에는 뭘 하겠습니까? 주민들이 참여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계획을 잡고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분들이 땅을 지역의 어떤 용도로서 활용하도록 동의를 하셨던 부분들이 이렇게 좀 변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한 변수들이 특히 역전마을 같은 경우에는 광장 조성 사업에서 크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변경을 이루게 되는데, 이게 국토부와 조율을 이루면서 그 사업 승인을, 재사업 승인을 받아내야 됩니다. 그 부분들이 지금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러다 보면 부산 안에에서 변화들은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다. 그리고요, 요게 사업 변경 후에 지금 예상하고 있는 예상 그림입니다. 국토부가 좀 사유전 조율을 지금 하고 있는 중에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국토부의 미팅이 굉장히 좀 어렵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그 경산시와 더불어서 역전마을 같은 경우에는 부지 계획은 거의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판매를 하시려고 의도를 가지신 분들은 다 이제 접수를 했고요. 그리고 더 이상 부지를 매입을 하려고는 계획상으로는 지금은 없습니다만, 잠정적으로 한 필지, 두 필지가 계획적으로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국토부와 합의가 100%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남아있는 부분을 미리 양지를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서상동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요. 서상동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일반 건립형 사업으로 진행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일반 건립형은 가로의 경제적인 활성화를 기초로 마을 전체의 활성화를 이루겠다 하는 게 여행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 마을은 어느 정도의 세태라는 것들이 다 갖고 있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은 세태 지표라는 것을 기준으로 그 세태 지표에 맞는 지역만 선별을 해서 그 지역을 활성화를 시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선정이 된 모든 지역은 세태 지표에 다 부합했다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이 사업을 진행을 시키기 위해서 그 대상지별로 성격에 맞추어 가지고 사업을 선정을 하게 되는데, 앞에 역전마을 같은 경우에는 주거지를 중심으로 하는 마을로 시작을 되는 거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골목 경제를 활성화를 시키면서 지역을 활성화를 도모를 하겠다는 목적으로서 사업이 선정된 지역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선적으로 거점별 그리고 다음에 골목이나 골목 가로의 환경을 어떤 식으로 개선함으로 인해서 지역의 마을 상권도 살리고 구조 환경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냐 하는 목적으로서 이 계획이 잡혀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22년까지 이 사업이 진행되고요. 19년도부터 작년부터 사업이 진행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규모는 보통 이제 220억, 230억 이렇게 계획이 되는데, 앞에 것도 얼핏 비슷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듣기에는 200억이나 뭐 이렇게 수백억이라 하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국가가 과거에 했던 사업과 지금 도시재생 사업의 차이를 살짝 제가 여러분 이해를 위해서 좀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국가가 여기에 일반적으로 맥시멈 투자하는 사업들의 돈이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한 1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역전마을 같은 경우에는 한 60억 정도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평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정확한 금액을 말씀을 드리지 못하고요. 마우스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60억에서 100억에서 150억 정도의 사이의 규모가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그럼 여기 있는 금액들이 보통 적게는 200억이고요. 많게는 3천억, 4천억까지 올라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경산시는 두 가지 타입으로서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여기에 국가가 지원하는 100억 플러스 경상북도와 경산시가 지원하는 사업에 50%를 포함을 시킵니다. 그래서 도농 같은 경우에는 40%를 포함을 시키기 때문에 100억을 했었으면 여기다가 40억을 더 투자해서 140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플러스 그 지역 안에 다른 시설이 들어와 있고 다른 부처에서 사업을 하는 게 있으면 그 사업비까지 다 포함을 해가지고 사업비가 정해지기 때문에 이 사업비가 항상 좀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금액을 딱 집어서 이야기하고 그것이 계속 진행된다는 것은 부처별 사업이 진행되는 부분들이 되다가 안 되다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변동이 한 20%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는 정확하게 지금까지의 사업비는 얼마 정도 잡혔느냐? 서상동 같은 경우는 222억 정도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을 위해서 항상 어떤 사업이든 간에 목표점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뭘 성취를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항상 우리가 관점을 바라보는 모습은 그 목표점을 우리가 조금 정확하게 보고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상직 청년문화마을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 창출, 주거복지 실현, 사회 통합이라고 하는 부분으로서 목표점을 지향하고 있고요. 그 점에서 청년 창업을 5개를 이루겠다. 그리고 사회적 기업 3개를 만들어서 상인 만족도를 많이 높이겠다 하는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거복지 실현에서 골목길 정비를 2개소를 하고 생활에 밀착되는 편의시설을 복지시설, 근린복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는 것들을 10개 정도 확보를 해서 주민들과 서로 소통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일으켜서 마을에 활기를 도모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사회적 통합이라는 부분인데 이게 주민 스스로가 작은 사업을 발굴을 해서 이루어 나가는 형태의 사업들을 진행해 가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한 6건 정도를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고요. 그리고 도시재생 사업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시재생대학에 참여하는 형태를 한 몇 분 정도가 계속 교육을 해서 여기서 역량을 강화를 시키겠나 이렇게 바라봅니다. 여기에 전체적인 인원을 한 320명 정도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 320명도 4년 동안 안에 전반기, 후반기 한 50명씩 하면은 30명씩에 60명이고 4, 24, 240명 정도인데 50명 정도를 바라본다는 거죠. 상당히 많은 인원을 도시재생대학을 통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벌써 코로나 때문에 원래 상반기에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성과지표를 기준으로 이 사업이 저기에 얼마나 부합하는가 하고 평가를 한다는 것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표시해놨는 거점 사업인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변화가 되고 있는 두 가지 사업에 지금 저희들이 서산기는 처음 초기에 계획했던 사업들 대비 변화가 크게 있는 게 부지 매입이 쉽지가 않아서 부지 매입 때문에 주민들의 마음이 변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여의치가 않은 부분을 빼고 기존 계획대로 거의 80%가 진행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사업, 대표적인 사업들이 우리가 연당지 같은 경우에는 연당지 자체 부지를 확보를 못한다라고 작년까지 아니요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연당지가 개선을 할 수 있도록 확실한 매도 의향서를 밝히셨고요. 그리고 그 외에 IC 부잣집으로서 우리가 널리 알고 있는 한옥을 저희들이 주민협의체를 통해서 활성화시키는 거점으로서 위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보시기에 이 가로를 중심으로 이 두 가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반 근린형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는
그 골목 경제를 활성화를 시키는 목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골목들을 어떻게든 활성화를 시키면서 여기에서 앵커 시설에 대한 거점을 통해 가지고 주민들이 굉장히 많은 활동을 일어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다는 장치로서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안쪽에 이 자체가 경산의 중심이기 때문에 이 중심에 있는 이 거점들을 땅 부지를 거의 확보를 다 한 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원래부터 지금 올해 말까지 부분적으로 매도 의향서만 되어 있는 부분들을 경산시에 지금 시 공유재산 심의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계획을 잡았으면 시에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그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거만 끝나서 마지막까지 주민들이 그 마음을 지켜주시면 이 사업이 될 것이고요. 혹시라도 그 마음이 좀 변하셔가지고 안 됐을 경우에는 사실 또 어려움을 봉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부분들은 국토부의 승인을 다 받아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의 절차가 저희들은 굉장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보통 3개월 이상 걸립니다. 승인 받기까지. 그렇다면 그 사이에 주민들이 결정해야 되는 여러 가지의 의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부자주택 같은 경우에도 저 사업의 한옥들을 어떤 식으로 개선하면 좋을지에 대한 방향성을 주민 합의를 통해서 정해야 되는데 만약에 여기서 안부자주택이 매물로 저희들이 흡수를 못했을 경우에는 계획만 잡혀져 있으면 그 계획이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고는 사실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절차들이 아직 부분 남아있기 때문에 그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계속 사업을 진행하셨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활성화 계획안에는 시설 사업은 저희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 질의가 있을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시간 관계상 저희들이 이제 거버넌스 파트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버넌스는 말씀 드린 대로 도시재생 지원센터가 해야 할 가장 중심적인 업무입니다. 여기서 거버넌스는 주민과 센터와 그리고 행정과의 관계성을 어떤 식으로 원활하게 움직여서 주민들에게 이 사업을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냐 하는 지원 조직으로서 활동을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보시는 표가 행정 거버넌스의 조직표입니다. 경산시는 지금 이러한 조직으로서 움직이고 있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상단에 있는 게 경산시고요. 중간에 있는 게 거버넌스입니다. 도시재생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두 개의 거점 현장 지원센터가 있고 두 개의 현장 거점 센터가 각각 그 주민 조직을 같이 아우러서 그 조직 산하에 어떠한 자문 조직과 운영 지원 조직이 있는지를 표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한 표가 사실 어떻게 보면 지원 조직의 가장 큰 지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7년도부터 도시재생 지원센터가 만들어지는 형태를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2017년도에 그냥 센터가 만들어진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계시는 이정수 센터장님께서 지금은 이정수 박사님께서 제 앞전에 도시재생 지원센터를 구축하시고 초기에 밑그림을 그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2017년도에 도시재생 대학을 일기를 시작을 하셨고요. 제가 2기 때부터 도시재생 교육 사업에 경찰시와 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기 때 해드리고 3기 때 들어오면서부터 저희가 센터와 같이 관심을 갖고 주민들과 함께 사업을 진행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사이에 2018년도에 도시재생대학 2기가 시작이 됐고 2019년도에 행정 중심에서 공공창의연구원이 민간 위탁으로 도시재생 지원센터를 살림을 꾸려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3기 도시재생 계약을 이뤄놨고요. 다음 그래서 2019년도에까지 이제 도시재생 계약과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주민 조직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MOU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MOU란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주민 여러분들이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 그 의견이 전문성이 좀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저희들이 다양한 지원 조직 전문가들을 모셔다 놓고 그분들에게 자문을 주민 스스로가 구해서 그 자문의 내용을 갖고 아이디어를 보태어가 저희와 더불어서 경산시에 전달함으로 인해가 주민 주도적인 사업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역할들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MOU들이 사실 그런 목적으로서 준비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요. 그 가운데는 경산시 산하에 있는 민간 조직들과의 관계성도 지속적으로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거는 마케팅적이나 지속 가능한 그 경제의 목적을 두고 진행되기도 하고요. 지금까지 도시재생 지원센터 20년 지금 지금 내용까지는 6월달까지의 내용으로 저희가 진행해놨습니다. 이유는 1년간 저희들이 연구 보고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경찰시에다 의회에다 보고를 하기 위한 내용을 중심으로 여러분들께도 이 내용을 의회뿐만 아니고 이참에 말씀을 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으로서 준비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업들을 준비되었고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안에 어떤 사업들을 진행했는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센터가 제일 먼저 저희들 나름대로 계획을 쌓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도시재생법에는 더버넌스를 하기 위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방향성을 크게 가이드를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민간 협력 정비력하는 말을 써서 어떻게 민과 관이 함께 계획을 잡아내느냐라는 부분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을 구현할 수 있는 사업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준비 사업의 대부분이 이제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 저희 연구원과 센터는 러닝 컨스트럭트라는 개념을 저희 조금 도입을 해서 요거는 주민 스스로가 배우면서 그리고 배움을 전하면서 함께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진행을 하고 있는데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그 대표적인 첫 번째 사업이 주민들과 내국 한일대학교 학생들과 간에 주거지 안에 있는 부분들을 환경 개선하는 목적의 사업들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제 이 사업의 의의가 어디에 있느냐면 도시재생 사업은 개인의 공간 안에는 지원하는 게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기 집 앞에 골목 밖에 해당 부분을 많이 지원을 해서 개선을 해낼 수가 있는데 집 안에 있는 예를 들어서 벽지를 아니면 문을 아니면 창문을 한겨울에 이러한 부분들의 개선들은 사실 개인이 스스로가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공공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만족도는 주민이 체감하기에는 부족함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구 한의대학교하고 주민 중심으로 해서 같이 학생들과 더불어서 주거지 개선 환경의 사업들을 진행을 했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주민 만족도를 최고로 좀 올릴 수 있는 아주 긍정적인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다음 두 번째로는 주민 스스로가 알고 있는 지식을 공유하는 사업입니다. 이 가운데서 가장 많이 하는 사업이 어르신들이 갖고 있는 혹시 음식이라든지 아니면 갖고 있는 간식을 만든다든지 그래서 식품과 아니면 음식 제조와 관련되어 있는 사업들을 발굴을 해서 이걸 먼저 주민들과 나누는 사업으로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나중에 주민협의체에서 경제적인 목적의 어떤 형태의 사업을 진행할 때에 효과적으로 지원할 그러한 사업으로서 나누고 있습니다. 다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민 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이 대표적인 사업이 배움을 평생학습과 같은 개념의 사업이 되겠는데 이 사업은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도시재생대학이라는 사업을 통해 가지고 진행을 하고 또 하나는 마을 활동가 분들을 육성하는 사업으로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도시재생 활성화법에 나와 있는 지정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경산시는 200명 정도의 도시재생대학 수료생을 배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을 활동가 같은 경우에는 한 50명 정도의 마을 활동가들을 지금 배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다음 그리고 주민협의체와 또 활동입니다. 거버넌스의 마지막 방점은 주민협의체가 어떤 식으로 활성화를 이루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민협의체 활성화가 어떻게 보면은 뉴딜 사업의 첫 번째 사업이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 조직화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한 1년 동안 정확히 말씀드리면 주민총회를 정식적으로 개최를 해서 민법 기준에 주민 조직화를 이루어냈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첫 번째로 요거는 지금 주민협의체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활동 기록입니다.
그 예를 들어서 서상동 그 주민협의 측에서는 예를 들어서 가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가로 디자인은 도대체 어떻게 되어 있을까? 그거는 참 선한 우리 가운데서 이렇게 좋은 사례가 없는지 이렇게 관심을 가지셨어요. 그래서 경북대학교라든지 중구라든지 대구에 굉장히 가까운 데서부터 먼저 탐방을 하면서 주민 스스로가 방향성을 결정을 하는 계기를 만들었던 겁니다. 뿐만 아니고 주변의 주민협의체의 사업들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이 가까운 데 사실은 좋은 데가 몇 군데가 있어요. CG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괜찮은 마을 공동체가 있기도 하고요. 또한 도시재생 지원센터 안에서 지금 그 공간이 지원센터가 유일해서 그 공간 안에서 주민협의체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회의를 해가면서 이 사업을 이끌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이쪽에 있는 그림이 도시재생대학 운영하는 사례고요. 그 같은 경우에는 도시재생 박람회라는 것을 국토부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민협의체에서 도시재생대학 학생들과 더불어서 박람회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게나마 참여하는 데 의의를 두면서도 소기의 또 성과를 또 이뤄내기도 했습니다. 네. 다음은 그리고 그 지금 홍보 및 자원 관리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 재생 사업을 널리 많은 사람에게 알리는 게 목적인데 사실 작은 사업을 하나를 하더라도요. 우리 지금 대한민국이 민주주의를 통해 가지고 대통령을 선거를 할 때 선거하는 방식이나 주민협의체가 모아지는 방식은 거의 유사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주민협의체 총회를 하게 되면 거리에 최소한 15개 이상의 거리 기간별로 현수막 개수를 카운트하면 되는 나옵니다. 특히 서상동 같은 경우에 그 정도의 홍보를 주민들에게 알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주민들에게 소속되어 있는 분들의 주소를 일일이 직접 받아서 받아서 그분들이 활동하고자 하는 의지를 확인한 후에 다 정보를 들어서 알려서 주민총회를 모집을 한다든지 그러한 노력들을 계속 지속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가운데에 이 소식지를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금 소식지 혹시 갖고 계시면 한 번씩 좀 나눠주시죠.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소식을 그 소식지를 통해 가지고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표를 속에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두 달에 한 번씩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어떤 식의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은 이 소식지를 통해 가지고 오프라인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는 온라인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도시재생 지원센터에 들어오시면은 지금 현재 되는 사업이나 아니면은 지금 주민들이 활동하고 있는 모습이나 이런 것들을 글 중심보다는 그림 중심으로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SNS나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온라인 매체를 통해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지금 시간 관계상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지금 내용이 조금 방대합니다. 그래서 더 구체적인 내용을 사실은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하기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런데 이 내용을 다 언급하기에는 시간이라든지 뒤에 또 여기까지 방송사 제약이 있어서 말씀을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고요. 혹시 질의사항이 있다든지 구체적으로 상세한 내용을 말씀을 주시면 저희가 거기에 맞추어서 성실히 답하도록 할까요? 이상 마치도록 감사합니다.